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코덱스 방식의 실 제본 중 프렌치 링크 스티치의 기법을 배우고 커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책은 책 등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프렌치 링크 스티치입니다. 프렌치 링크는 전통적으로 바인딩 사이 제본 테이프를 끼워 책 등을 감싸며 면지와 속지 사이에 드러나지 않고 책을 견고하게 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점차 오픈형 바인딩법으로 장식적인 요소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책꽂이에 꽂힌 모습도 아름답지만 책의 각 장을 온전히 펼칠 수 있어 드로잉에 적합하며 다른 실제본 바인딩과 비교하여 묶음 사이를 잡아주는 힘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본의 처음과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X자 모양으로 각 아래의 묶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인딩 실습에 앞서 내지 종이, 그레이보드지 2장, 색지 4장, 제본풀, 붓, 실, 왁스, 자, 칼, 연필, 집게 또는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문진이나 색지로 감싼 벽돌 등이 필요합니다. 속지는 반으로 접어 4장씩 V자로 포개어줍니다. 묶음의 개수는 원하는 만큼 정하면 됩니다. 본 폴더로 다시 한번 종이를 정리해주고 프렌치 링크 스티치의 디자인을 결정해줍니다. 책 등에 디자인 종이를 기준으로 일자로 그어주어 폴크판을 바닥에 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만들어주거나 디자인지를 묶음의 펼친 면에 두고 구멍을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모든 묶음에 같은 자리에 구멍이 생기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지는 속지보다 조금 더 길게 준비하여 절반으로 접은 후 묶음을 감쌀 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면지의 표현 같은 경우 아주 다양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의 재질, 무늬는 물론이고 저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묶음과 함께 연결하여 추후 표지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바인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노트형 실 제본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면지와 함께 연결합니다. 모든 구멍을 침착하게 통과하고 새로운 묶음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아랫묶음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바늘의 앞쪽보다는 귀방향으로 반드시 바로 앞묶음의 실만 걸어줍니다. 처음 바늘이 통과한 곳과 만나게 되면
시작된 부분의 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 바퀴 돌아 세 번째 묶음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때 실의 처음에는 새로운 바늘을 꿰고 다음과 같이 매듭을 묶어 첫 번째 통과하였던 구멍으로 돌아갑니다.
간혹 실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실을 조금 풀어줍니다. 매듭이 묶일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바늘이 지나가는 구멍을 찾아 취향에 따라 안쪽과 바깥쪽에 새로운 실과 2번 정도 묶어주면 됩니다. 매듭이 묶일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바늘이 지나가는 구멍을 찾아 취향에 따라 안쪽과 바깥쪽에 새로운 실과 2번 정도 묶어주면 됩니다. 내지 묶음이 벌어지는 것이 싫다면 재본풀로 고르게 책등을 펴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라이보드지보다 2cm 폭으로 큰 색지 2장을 준비하여 색지에 풀칠을 합니다. 풀이 묻은 제본 붓의 방향은 반드시 가운데에서 밖으로입니다. 적정량의 제본 붓을 사용합니다. 양쪽 모서리는 보드지와 3mm 폭을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본 폴더를 사용하여 한쪽으로 종이를 붙여줍니다. 안쪽에 고인 풀이 새어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표지는 깨끗한 종이 사이에 두고 잠시 동안 무거운 책, 문진 등을 올려줍니다. 표지가 완전히 건조되고 평평해지면 면지와 연결해줍니다. 면지 사이에 파지를 끼워 풀칠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노출형 면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파지로 가려줍니다. 풀이 종이에 스며들면 면지와 표지 간격을 생각하여 고르게 펴줍니다. 표지 한쪽을 만들고 잠시 동안 다시 프레스 사이에 건조시킵니다.
이후 나머지 표지도 마무리합니다. 다시 프레스로 눌러둡니다. 이렇게 프렌치 링크 제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티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기본 바인딩 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인딩법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자신이 구상하는 책에 가장 꼭 맞는 옷을 입혀주기 바랍니다.